처음에 드렸던 그 리만 사태 그때 처음에 잘못 대응했던 거 아니냐는 경험이 예. 바탕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SBB 경우에는 자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부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이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오늘은 7개 글로벌 IB에서 30년간 트레이더로 일하신 그래서 전설의 트레이더 우리 본인은 그 잊혀진 트레이더, 은퇴한 트레이더 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한물간 트레이더. 전설의 트레이더로 말씀해 주시는 김준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죠. 네. 연합인포맥스 아침 방송. 저희의 라이벌이시기도 하신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근데 먼저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증권의 대표이사이셨고요. 또 리먼 브로더스의 또 한국 대표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요즘 SVB 파산과 관련해서 이 더 많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경험이 있으신 우리 김준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또 마침 투자의 기술이라는 또 책을 쓰셔서 부끄럽습니다. 또 어떠한 또 가지고 있으신 인사이트를 우리가 오늘 좀 흡수할 수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리만 파산 했을 때 한국 대표셨으니까 이 SBB 파산 아무래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SBB하고 이제 리만하고 이제 보통 뭐 SBB 막 사태라고 막 하루 이틀 사이에 하고 이게 워낙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 3일 지나서 어느 정도 특히 어젯밤에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좀 수그러들었는데 결국은 먼저 SBB 사태 뭐 많이 방송에도 나왔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은행에서 딜링룸 헤드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딜링룸은 이제 뭐 외환, 뭐 이자율 뭐 이런 거 거래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은행의 어셋하고 라이어빌리티를 매치하는 우리로 하면은 자금부, 뭐 트레저리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달리 그냥 시장에서 나온 얘기 말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제가 SBB가 이렇게 되니까 그 금요일 거 이후 말고요. 목요일까지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정도 되는 그 대차 대조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니얼 리포트 같은 거에 나오는 거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자산 규모가 한 250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한 400조에서 500조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들의 한 2배 좀 넘는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25조?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자산하고 부채를 보면 자산은 그 50%가 그 250조의 50%가 US 트레저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약 30%, 35% 정도가 그 대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잡다한 것들인데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부채는 75%가 그냥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거는 그 너무 단기 예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너무 장기채에다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 관련돼서 의문이 되고 사실은 그게 좀 과도하게 좀 설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SBB 잘 몰라요. 그냥 밸런시트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조금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통화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저기 SBB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있는 은행이에요. 한 40년 된 은행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은 엄청 간단해요. 50%가 US 트레저리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국채, 미국 국채. 그리고 30%에서 32% 정도가 그 동네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뭐 회계상에 있는 것들이고요. 부채 쪽 그냥 75%가 예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본금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프로페셔널한 파이낸싱,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했던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돈 빌린 것도 없고 그냥 예금 받아갖고 예금에 한 30%만 대출해주고 50%는 국채를 사고 있는 그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은행이에요. 그러게 채권 투자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엄청난 그렇죠. 근데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 근데 이 알았는데. 회사가 왜 이렇게 됐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뉴스에 이제 좀 기반을 한 건데 그 예금이라는 게 이제 받아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니까 우선 은행의 리스크는 보통 세 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렇게 보는데 일단 유동성 리스크는 이 국채는 기간이 길지만 은행 계산할 때는 전부 현금하고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US 트레저리는 그야말로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는 뭐 엄청 잘 관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도 엄청 좋아요. 왜 그러냐면 US 트레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마켓 리스크인데 지금 마켓에서 나온 얘기는 단기 예금을 받아가지고 긴 10년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했다 이건데 그게 조금 이제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콜에서 하루짜리를 빌려가지고 10년짜리 무슨 프로젝트 파이널을 샀다 이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게 이걸 사가지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국채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의심이 가는 거는 왜 그러면 단기 예금을 가지고 긴 채권을 샀으니까 사실 그 채권이 몇 년짜리인지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거기서 손해가 났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예금을 이제 쭉 받잖아요. 예금은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하루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한데 거기 그 SBB의 클라이언트 그룹을 보면 그거는 그 동네에 있는 스타트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 중에는 돈이 많은 스타트업들도 많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에쿼리 파이낸싱을 해서. 근데 돈을 앞으로 쓰잖아요. 음. 돈이 남으니까 은행에다 예금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 예금한 돈이니까 아마도 뭐 5년을 예금하진 않았을 거예요. 짧게 있었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짧은 예금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은행엔 이런 게 있어요. 은행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매치를 하는데 예금의 만기는 뭐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내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예금은 3년이 돼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은행에서 비헤이비얼로 계산을 해본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평균 60% 정도는 뭐 3년이 돼야 찾아간다. 그러면 그걸 3년짜리 예금으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회사가 그런 게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비헤이비얼이 굉장히 부채 쪽이 기니까 조금 이제 뭐 방심하고 트레저리를 샀는데 2, 3년 전에만 해도 트레저리 우리 좋았죠. 이자율이 0.25%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개월이고 10년이고 뭐 다 뭐 1%도 안 되는 그런 금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샀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최근에 이 업황이 스타트업이 좀 나빠지니까 누군가 좀 거액을 찾은 것 같아요. 거액을 갑자기 찾으니까 갑자기 나가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저리를 좀 팔았는데 뭐 긴 거를 파니까 손해가 좀 난 거죠. 거의 한 10% 정도 싸게 팔았다고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시장보다 더 싸게 팔았을 리는 없을 테고 아마 로스가 한 10% 정도 그렇죠. 날 수 있죠. 로스가 그 정도는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 1년 동안 의자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10년짜리 금리가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서 4%였거든요. 그러면 한 3, 4년 전에 샀다면 1% 정도에 샀을 테니까 3%가 터졌을 거고 3%가 터지고 이게 10년이니까 단순하게 30%는 아니고 곱하기 한 7점 하면 20%인데 뭐 평균 한 2%짜리 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의 CEO거나 그 트레저러거나 딜링룸 헤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갑자기 찾아가네? 그러면 다른 일도 찾아갈지도 모르겠네. 그럼 다 찾아가면 우리 트레저리 다 팔면 얼마나 손해가 날까? 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손해가 꽤 나. 그럼 비하의 수율이 툭 떨어지겠네. 야, 그러면 유상증자를 좀 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이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내놨는데 그 유상증자 하겠다는 금액이 2조예요. 네. 아까 기억하십니까? 250조, 25조 자본금, 시가총액 그리고 빌리고자 하는 돈은 2조예요. 사실은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웬걸? 얘들이 유상증자를 내? 왜? SBB가 그 예금 많이 받는 회사가 무슨 딴짓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가속적으로 돈이 빠지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음모론인데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는 해요. 이 스타트업들이 주로 돈을 어디서 받냐면 벤처 캐피탈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사실 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전화는 해볼 수 있죠. 야, 니들 우리가 준 돈 어디 있냐? 뭐 SBB에 있어요. 그거 좀 찾지 그래? 그거 왜? 아니 옆에 애들은 찾던데. 그러니까 아 왜? 그랬더니 야 그냥 웬만하면 찾아. 그거 괜히 그러다 못 받으면 어떡할래? 이러니까 좀 가속해서 목요일 금요일 좀 찾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핸드폰으로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뱅크런 너무 빠른.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금액이 대부분 25만 불 되는 예금이 전체 95%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스타트업들이 대규모의 금액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금 규모가 뭐 170조에서 200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뉴스와 그런 거를 볼 때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좀 보니까 디리버티브가 전혀 없어요, 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뭐 경영을 잘못했나? 이런 게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껏 나온 게 지금 그 CEO가 하루 이틀 전에 그 뭐 한 400만 불어치 팔았대요, 주식. 그러게요. 뭐 좋지는 않은데 뭐 직원들에 대해서도 뭐 예, 보너스가 지급됐다 그러고. 400만 불은 사실 그 사람 그 좀 CEO들한테는 그 사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1년 연봉도 무조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좋지는 않지만 별게 아니고 그다음에 보너스를 하루 이틀 전에 줬대는데 그 보너스 갑자기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결정된 거고 또 그 보너스를 안 주면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된 것이라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사실은 5월 달 초에 이제 왜 망했는지 뭐 조사해서 한대는데 뭐 그건 너무 길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SBV만 보면은 이게 굉장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야 비슷한 애들이 많을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명단 나왔잖아요. 한 5개 나오고 또 미국에서 하나 또 망하고 하니까 쭉 나오니까 야 이게 벤처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좀 시끄러웠지만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 했지만 SBB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숨겨진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시장도 좀 안정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그 보도 자체가 지난 며칠 동안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됐다. 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있어 보여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면 뭐 지금 그 자극적인 보도들이 다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은행의 위기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도 이 스타트업들의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 건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이제 처음에 참 많이 불안했고 네. 그다음에 터지고 나서 바로 옐런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뭐 그 지원하는 거 이런 건 네.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이어서 네. 바이든 대통령 뭐 네. 이런저런 네. 미팅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예금자 전액을 구제해주겠다. 네. 보험을 들지 않았다 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일단은 이제 사태 차단을 위해서 이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그 리만 사태 그때 처음에 잘못 대응했던 거 아니냐는 경험이 예. 바탕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크라이시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벌써 이름이 사태잖아요. 사태는 잘 붙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만 사태였고 지금 이제 SBB 사태라고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3가지 정도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이즈와 깊이가 전혀 달라요. 다르다. 네, 전혀 달라요. 왜냐면 리만 때는 리만만 망한 게 아니고요. 리만,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치만 망한 것도 아니고요. 시티뱅크, JP모간 거기도 돈이 없고 AIG도 없고 프레드맥도 없고 온 동네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부도난 게 아니고 너도 부도난 거고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지 돈이라고는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고 누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이즈에서 크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된 어셋이 좀 달라요. 리만 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 부동산 관련된 어셋이고 그게 디리버티브가 많아가지고 CBO, CLO, 뭐 CDO 이러면서 도대체 이 손해가 누구한테 얼마나 났는지 자체를 계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엄청 있는 거죠. 내가 얼마를 터진지 모르고 AIG가 얼마 터진지를 모르는데 정부도 모르고 연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한 건데 요번에는 뭐 제가 쭉 장시간 설명했지만 너무 간단해요.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진짜. 물론 숨긴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된 걸로만 보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앨런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불확실성이 많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 하는데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 보면 아까 그 30% 론이 한 뭐 7, 80조 되는 것 같은데 그 론도 비교적 깨끗해 보여요. 그 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그쪽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보도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가 날지는 사실 모르지만 원래 걔네들이 계산했던 대로 한 20조 뭐 많이 잡아서 한 50조를 뭐 40조 50조를 손해가 났다고 쳐도 원래 자본금이 있으니까 뭐 20조 정도 손해가 났다고 쳐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런데 예금은 다 갚아줬으니까 20조 정도가 정부가 이제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째로 팔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달러에 팔고 싶겠죠. 1달러에만 팔면 정부가 낼 부채 다 돈은 인수하고. 그렇죠. 그럼 지금 SBB 영국은 HSBC가 1파운드에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게 되면은 정부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주만 다 망한 거지. 그 마이너스는 한 10조가 됐든 20조가 됐거는 새로운 주인이 그냥 자기가 경영권 프리미엄 내듯이 내고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최소한 자산만 사겠다고 하는 지금 프라이빗 에쿼리는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산이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요번에 좀 싸게 사보겠다는 거고 사실 SBB가 있고 SBB 위에 SBB 홀딩이 있거든요. 홀딩 밑에 이제 은행이 있고 쭉 있지만 물론 이게 미국에 있는 게 제일 큰데 SBB 홀딩은 회사채가 있어요. 그 회사채가 목요일 날 뭐 85 한 5센트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롱텀이고 이러니까 이제 85센트 한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42센트까지 내려왔는데 반토막 났는데 사실은 42센트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도가 났더니 빵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거래가 엄청 됐다는 거예요. 42센트에서 50센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괜찮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사놓으면 잘하면 80센트 다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개인이 산 게 아니라 다 지금 프라이빗 에쿼리들이 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이 두 번째 그 문제가 된 자산의 질이 전혀 다르고 사실은 SBB 경우에는 자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부채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구태여 보면 자산이죠. US 트레저리를 긴 거 산 거. 그런데 뭐 US 트레저리를 사가지고 자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길긴 했지만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리만 사태 때하고 은행들의 역량이 너무 많이 달라요. 리만 망한 다음에 도드 프랭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본 굉장히 높게 하고 충당금이라고 그러죠. 대손 충당금 훨씬 많이 싸게 했고 SIB라고 시그니피컨트 임포턴트 뱅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몇 군데 골라갖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본 그 비용을 많이 하게 했고 뭐 볼코를 해가지고 트레이딩도 못하게 하고 하여간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은행이 사실 돈이 많아요. 지금 사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은행 돈 많이 벌었다고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고 미국도 한국도 난리 났잖아요. 은행 너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으니까 은행의 상황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정부도 좀 자신 있게 나오는 게 물론 예전에 이거 방치했다가 망한 경험도 있지만 야 이거 별거 아닌데 쓸데없이 이럴 필요 뭐 있냐. 그냥 초장에 막자.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거는 아까 그 처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불확실성이 별로 없으니까 정부도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경기에 영향을 줘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그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뭐 될 것 같다. 너무 과다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네. 이게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네.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고 대출을 해줬던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줄을 했던 곳이란 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들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됐든 아니면 시리즈 1, 2 뭐 이렇게 네. 3 이렇게 투자를 받고 있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 벤처 기업들, 네.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가 너무 거품이 껴 있다. 네. 그런데 이 거품이 껴있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계속해서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심해질 거고 스타트업들은 그리고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 거고 이 자산 가치 하락에 의한 또 거기에 투자한 곳 그 연간해서 또 다시 자산 축소로 인한 가치 축소로 인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일단 사이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사이즈를 지금 뭐 통계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스타트업은 진짜 그야말로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들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뭐 기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상태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돈을 많이 찾아간 회사나 이런 많은 빅테크들이 사실 엄청난 에코리 파이낸싱을 해갖고 돈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물론 업황이 많이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부터 이 벤처 투자는 사실 거의 완전히 씨가 말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조금 덜 하지만 미국이 사실 제일 자랑하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스타트업이긴 해요. 사실 저는 아까 부언하자면 미국이 이번에 그렇게 정부가 강하게 나온 것도 자기네들이 제일 아끼는 스타트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걱정은 되지만 물론 저도 앞으로의 상태는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SBB의 돈도 찾아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남아있는 상태가 더 나빠지긴 하겠지만 이걸로써 지금 뭐 그러니까 어세 쪽에서 스타트업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펀딩이 어려워지는 거는 뭐 그거는 확실합니다. 어려워지는 건 확실한데 이미 많이 겪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나빠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그게 꼭 그런 쪽으로 갈 위험성은 있지만 꼭 그렇게 갈까 하는 거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 정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리만 이후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습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조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선제적 조치를 할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노이즈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그만 은행들이 많으면 그 중에는 사실 SBB는 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분명히 어떤 은행은 또 뭐 이상한 짓 했을 거예요. 내부자 정보로 뭐 빼내고 뭐 이상한 파이낸싱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이게 시스템 전체를 건드린다든가 스타트업 전체에 대한 생태계를 망가뜨릴 정도로까지 갈까? 이건 물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이 또 파산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공포에 빠진 거죠. 그런데 꼭 그럴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저는 그냥 시장을 항상 보는 편인데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미국의 이게 요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나빠지는 거는 뭐 인정. 그런데 엄청나게 나빠질 거냐는 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